틈새의 땅에서 모험을 나서다 보면 당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지나쳐 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걸 알아도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틈새의 땅 곳곳에는 아이언맨 마냥 가슴에서 푸른빛을 내뿜는 석상이 종종 보일 것입니다. 보통은 엘드의 짐승이나 소녀인형이 깨줘야 아이템을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 도중에 곰한테 찍히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땐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석상 근처에서 비비다가 게임을 나갔다 다시 오면 짜잔! 이제 곰한테 찍힐 일은 당분간 없겠네요. 덱타스 승강기 앞 가디언 골렘은 매번 지나칠 때마다 성가십니다. 안 건드리면 그만이지만 저같은 12충들은 뒤통수에 화살 박히는 게 일상인데요. 길을 따라가다가 세 가지 나무 동상이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석상 앞 바닥이 까맣게 파인 지점까지 가시면 세이프, 도로 성공입니다. 여기서부턴 화살이 날라오지 않습니다. 영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인데요. 이때는 건드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구별된 선언에 있는 제네바 협약 일부 조항 정도는 가볍게 어길 것 같은 영면은 제외입니다. 의외의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영면은 기도 거절로 밀립니다. 용총은 엘들링 공식 꿀통입니다. 고렙 지역인 주제에 뉴비들한테 룬을 미친듯이 퍼주며 무강 섭기 시대까지 아낌없이 나눔하죠. 공굴리기, 방기병 낙사, 노령학대 외에도 개꿀 룬파밍 장소가 있습니다. 짐승 신전은 링그레이브에서 치킨 포탈 타고 갈 수 있는 접근성과 더불어 딸깍 몇 번으로 막대한 룬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친절하신 자선사업가 그랭씨는 아직 사회초년생 빛바랜 자들을 위해 손수 자기 권속의 모가지를 따서 나눠줍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그냥 가서 주먹으로 몇 대 치고 대문 앞에서 그냥 적당히 서 있으면 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신선한 가구얼 고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게임에서 양잡 점프가 한손 점프보다 좋다는 얘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레이어의 히트박스가 다리가 아닌 팔로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대검 전에 편익의 자세의 강공격은 점프로 안 피해지는 공격도 더 높게 뛰어서 피합니다. 점프로 피해지는 공격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발구르기나 장판 같은 스킬들 말고도 일부 공격 패턴은 점프로 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리캐스는 점프호구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점프로 피해지는 공격이 많습니다. 반대로 앉아서 피할 수도 있는데요. 앉아서 안 피해지더라도 고개를 더 숙이면 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배기, 용상배기, 데스메레 오브 등 일부 기술들은 공중에 떠있는 것 같지만 점프 판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미켈라단의 경우 1페이지에선 물론이고 2페이지에서도 발구르기 패턴이 의외로 점프로 피해집니다. 깎다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TLG에서 멜리나가 마리카의 딸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떡밥은 본편에도 있던 것은 꽤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엘드링에서 인간형 NPC들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땅 잃은 기사인 성조 에드거, 백면 발해, 하다못해 화상관에 등장하는 영웅 기사 NPC도 플레이어형으로 등장하는데요. 멜리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인간형 NPC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플레이어보다는 오히려 검은 칼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는 멜리나가 인간이 아닌 희인 종족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본편에서 등장하는 희인은 검은 칼날과 마리카밖에 없는데요. 멜리나가 마리카의 딸이라 했을 때 멜리나가 미켈라의 토렌트를 갖고 있던 이유, 게임 내에서 등장하는 다른 무녀들과 다르게 대가리가 깨져도 마리카만 빨아주던 이유가 설명됩니다.
스토리 얘기 나온 김에 스토리 얘기 한 번 더 해봅시다. 엘들링을 비롯한 프롬게임들은 기본적으로 더미 데이터가 수북하게 쌓여있습니다. 이런 더미 데이터를 찾아보며 초기 설정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데요. 엔야의 더미 데이터 대사를 들어보면 초기 설정에선 금가면의 호라루, 거인 학살자 라단처럼 개발 과정에서 변경된 설정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설정에서 거인 학살자 라단은 현재 스토리의 라단과 거인과의 접점이 전혀 없지만 라단이 다스리는 영토인 케일리드에서 거인의 해골이 많이 발견되는 것과 나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엘들링 DLC는 이질적으로 더미 데이터가 없습니다. 납기일이 다가오면 그냥 다 자르고 더미로 남겨두던 그동안의 프롬의 행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어 더미로 남길 건덕지가 없었거나 의도적으로 더미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24년 6월에 DLC를 해본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발적과 버그의 향유는 전자에 대한 신뢰를 전혀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더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였을까요? 많은 유저들이 DLC의 등장을 보스로 고드윈을 추측했지만 미야자키가 유저들 예상한 스토리가 싫다고 갑자기 스토리 방향타를 잡고 간성 드리프트를 박아버렸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거방 설리번 빼다 박은 패턴들과 테스트 한 번도 안 해보고 낸 듯한 출시 당시 발적화, 조지의 RR 마틴이 읽다가 혈압 터져서 응급실 실려갈 듯한 스토리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개판인데요. 만약 더미 데이터로 고드인 관련 퀘스트나 보스전 관련 데이터가 발견된다면 미야자키가 니들 스토리 예상하는 것 족같아서 님들 엿먹으려고 프로젝트 갈아엎고 어쩔 라단 넣었음이란 것이 기정사실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일 퇴근할 때마다 분노한 팬이 밤길에 칼 꽂으려고 쫓아올 것이 뻔하기에 의도적으로 더미 데이터를 지웠다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DLC 스토리에서 라단을 고드인으로 치환하면 부적합한 부분들이 상당수 설명됩니다. 우선 그림자의 땅 곳곳에서 죽음의 기사와 마술사,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바실리스크까지 발견되는 이유가 설명되고 미켈러가 여동생까지 갈아가며 파쇄전쟁을 강행한 이유와 로고의 시체 마지막으로 본인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신이 되고자 한 이유까지 설명되는데요. 본편에서 고드인의 생전 마리카와 고드프리의 후계자로 지목될 만큼 유능한 인재이며 그와 인품이 뛰어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고작 한 명의 데미갓을 죽이기 위해 법무관 라이커드, 달의 막리아 라니, 검은 칼날이 연합했고 그 한 명의 죽음은 축복의 땅 알토곤을 비롯해 스톤빌성, 파르마즈라, 틈새의 땅을 넘어 그림자의 땅까지 죽음을 뿌릴 만큼 영향력이 있었으며 이는 고드인이 어느 정도 위상의 인물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데미갓 중 가장 강력하고 유능하며 인품까지 뛰어난 고드인은 미켈라가 원한 상냥한 세상의 왕으로 적합하며 미켈라가 파쇄전쟁을 일으킨 이유도 고드인을 재탄을 위한 일식을 저해하는 라단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일식이 실패하자 계획을 변경하며 그림자의 땅으로 넘어가 자신의 육신, 영혼, 눈알까지 버려가며 억지를 신이 되려 한 이유까지 무엇 하나 깔 것 없는 스토리죠. 그리고 정식 출시한 건 본편에서 맨날 카리아 왕과 미켈라 모고한테 분탕치고 다니던 라단이 시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냥해서 첫눈에 반한 쇼타 새끼가 게이 섹스하고 싶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예술병 걸린 알비노 개구리 닮은 어떤 인간의 희대의 걸작이 되시겠습니다. 잠시 흥분했네요.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